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는 이 대통령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산업부 곽보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곽 기자, 예. 이 양극화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지난 정부죠,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제조기업들 간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와 기업 집단별 경영성과 자료를 분석해봤는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0대 그룹의 총 자산 증가율은 77.6%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26.3%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래프를 함께 보실까요? 네. 재계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20대 재벌그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총 자산이 667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4월 20대 그룹의 총 자산 규모는 1,202조 원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네. 반면 중기청이 제공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들의 총 자산은 2008년 391조 원에서 2012년 494조 원으로 26.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총 자산 증가율이라는 게 기업들 성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20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에 3배에 달하는 그런 차이가 난다.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원인이 뭡니까? 예,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로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꼽았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책으로 고환율 정책을 꼽았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20일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내며 인위적 고환율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고환율 정책은 수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수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주로 대기업이다 보니 고환율 정책으로 특혜를 받은 기업이 바로 대기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2008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화 강세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서민 물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 적정한 환율 상승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정권 초기 환율 수준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936원 수준을 기록했던 달러당 원화 환율은 이듬해 3월 1,57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네. 결국 수출 중심의 재벌 대기업들에게만 이득을 안겨준 정책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일본이 엔저 정책을 피면서 세계 경제를 좀 혼란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난 정부도 좀 비슷한 그런 예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더 격차를 벌인 것이 고환율 정책 이 한 가지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 정책 외에도 MB정부 내내 끊임없이 회자됐던 부자 감세와 출자 총액 제한제도 완전 폐지 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집권 초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하면서 재벌 그룹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인데요. 위평양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누적적으로 진행된 부자 감세와 지난 2009년 이뤄진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의 완전 폐지 등이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재벌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자산을 증식하며 내부 거래를 급증시킬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MB정부는 지난 2010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자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 거래상 기술 탈취에만 한정된 제도였고요. 정책 효과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난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되겠죠. 이명박 정부 전에 있는 참여정부. 그때는 어땠습니까, 사장이? 예, 그때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참여정부 기간에는 중소기업의 총 자산 증가율이 45.8%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20대 그룹의 총 자산 증가율인 39.6%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클러스터 육성 산업 등 중소기업 강화 정책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김 교수는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에서 점차 회복하던 시기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조심스러워한 측면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네. 참여정부 시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정도가 낮았던 요인이 반드시 정부의 정책적 요인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턴어라운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자산 규모의 팽창을 가져오는 M&A나 설비 투자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MB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들의 자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는 그 경제 성과 분석에는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지배할 수가 있겠군요. 오늘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지난해 가구별 소득 비중도 발표를 했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왔죠? 예,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산층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소득은 줄고 오히려 부채는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소득 비중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결국 경제 민주화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면서 시대 정신으로 부상한 데는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경제 정책이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는지 안다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참 그 무게를 두고 주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곽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